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류영 주화부라는 주제입니다. 세류영이라고 하면은 규율이 엄격한 군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화부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주화부는 전환시대의 장군으로서 5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장수입니다. 그는 주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화부는 어려서부터 지모가 빼어났고 병서를 읽기를 즐겼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허부라는 관상장인은 그의 관상을 보고 3년 후에는 후가 되고 8년 후에는 대장과 승상이 되어서 그 존귀함이 모든 신하 중에 으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에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했던 허부라는 관상가는 과거에 효문태후 박씨가 황제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관상가입니다. 당시 효문태후 박씨가 서희왕 위패의 후궁이었을 때 나중에 황제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서희왕 위패로 하여금 항우와 유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죠. 나중에 그 후궁은 유방의 후궁이 돼서 황제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문제입니다. 한편 주화부는 자신의 형인 주승지가 이미 후에 봉해져 있고 형의 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어찌 후가 되겠는가, 더군다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 굶어 죽겠는가 하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원전 162년에 그의 형이었던 주승지가 죄를 지어서 후의 즉위가 박탈되고 주화부가 후가 돼서 조후로 불리우게 됩니다. 한편 기원전 158년에 흉노족이 대규모로 한나라를 침범해 오는데 당시 문제는 3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흉노족을 막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군데의 군영이 설치됐는데 주화부는 세류라는 곳에 군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인 문제는 군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 2곳의 군영에서는 장군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황제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주화부의 군영이 있던 세류에 도착했는데 주화부의 세류영에서는 황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열지 않고 군사권을 나타내는 부절을 받고서야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라고 하여도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군대가 군기가 잡혀있는 것을 보고 문제는 크게 탄복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1년 후에 문제가 죽게 됐는데 그때 문제는 자신의 후임자였던 경제에게 나중에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주화부에게 자문을 구하라 하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154년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는데 경제는 주화부에게 군사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화부가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주화부는 성을 굳게 지키고 적의 후방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반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의 친동생이었던 양나라의 양효왕이 위급해지니까 주화부에게 구원을 요청했었는데 당시 주화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효왕은 경제를 만날 때마다 주화부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화부에 대한 경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제 같은 경우에 자신의 황태자였던 당시 율태자를 폐위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율태자를 낳았던 유리와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율태자를 폐위시키려고 했는데 주화부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주화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경제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는 주화부를 실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주화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경제는 주화부에게 커다란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화부는 젓가락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제는 그렇게 큰 고기도 자네에게는 부족한가 라면서 주화부를 놀렸습니다. 주화부는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주화부가 씩씩거리면서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제는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저렇게 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린 황제의
신하가 될 만하지는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제로서는 주화부에 대해서 경계하게 된 것이죠. 한편 주화부의 아들이 주화부가 죽은 이유를 대비해서 부장용의 갑옷과 방패를 5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많이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경제에게 가서 주화부의 아들이 규율을 어기고 황실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제는 법률을 담당하는 정의에게 시켜서 주화부와 그의 아들을 신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화부와 그의 아들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신문을 담당했던 정의는 주화부에게 그대는 반역을 하려고 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화부는 내가 산 무기는 모두 순장용의 무기인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의는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라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화부는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이후에 식사를 안 하고 곡기를 끊고 5일 만에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주화부의 경우에 용병에 능하고 용병에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에 따른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손함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주화부는 기원전 143년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경제는 죽게 됩니다. 주화부가 죽을 무렵에 당시 황태자였던 유철은 13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던 것이죠. 경제 같은 경우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 용병을 잘하는 능력 있는 장수가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불안스러운 요소였을 것입니다. 주화부의 경우 큰 공을 세운 능력 있는 장수로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죽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중달처럼 자신의 발톱을 감출 줄 모르고 황제 앞에서도 그것을 드러냈던 주화부가 죽음을 당한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의 오판, 한무제가 황제가 된 사연이라는 주제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